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뮤추얼 펀드라든지 ETF, 뭐 ETP, 뭐 ETN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상품들을 보는 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번에 얘기하는 이제 이 스트래티지하고 그다음에 스트럭처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스트래티지와 스트럭처의 관계를 이제 아시면 그러면 이런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금융 상품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똑같이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지금 오크마크 펀드 인베스트 클래스라 해서 제가 그냥 임의로 피델리티에 있는 거 하나 뮤추얼 펀드 하나 고른 겁니다. 그래서 티커는 OAKM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미니멈 2,500불이 있죠. 그래서 2,500불 이상 있으면 이제 여기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2,500불이 이제 이 펀드에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뮤추얼 펀드는 보통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수수료 0.93% 이런 얘기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쭉 내려가서 이후에 이제 턴오버 레이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이제 스트래티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를 보시면 여기 항상 보면 이제 펀드 오버뷰에 가면 목적이 있죠. 목적은 여기 이제 이 지금 얘가 예로 든 이 펀드는 장기 투자해서 이제 성과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전략, 작전이죠. 작전은 어떤 작전이냐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밸류 인베스터 철학으로 한다는 겁니다. 가치 투자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인트린식 밸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장에 가면은 물건값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가격이 그 물건의 적당한 가격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 정한 가격, fair value, 공정 가격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intrinsic value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계산해 보니까 이 가격이 이 물건의 적당한 공정한 가격이다. 그런 것을 intrinsic value, fair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계산해 봤을 때 intrinsic value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자기네들 intrinsic value보다 낮으면 그러면 이제 value investment가 되는 거죠. 저평가된 가격을 사서 기다리면 자기네들의 생각하는 가격에 도착할 거고 이제 그 때가 되면 이제 오버밸류 된 거니까 팔고 다시 다른 주식으로 바꿔가는 그런 작전을 쓰겠다. 이 스테이지 작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 위험 요인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 내용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이 펀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스트래터지입니다. 스트래터지가 이렇게 작전을 짜서 이런 목표를 이루겠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 요게 이제 구조가 되겠죠. 스트럭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주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최소 2,500불씩 고객이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퍼센트로 이런 주식들을 사겠다. 이게 이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지하고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해로. 그래서 이제 온 김에 보시면은 이 뮤추얼 펀드의 탑 10 여기 있는 53개를 갖고 있는데 탑 10, 네, 이렇게 나오고 요 주식들이 자기네 보기에는 지금 저평가된 주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글도 있고 예, 넷플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페이스북도 있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반대로 이제 그 이 포트폴리오 짜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 이런 뮤추얼 펀드에 안 들어가고 내가 직접 가치 투자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이런 가치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에서 이런
보유 종목들 여기 10가지만 있지만 53가지를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고를 수도 있으시겠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스트래티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건을 통해서 이런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을 이건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에 들어와서 이제 앞에 보셨던 게 오픈 엔드 펀드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클로즈 엔드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블랙락에서 하는 유니시플 2030 타겟 텀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커뮤니티에 포스트한 것 중에 매달 배당 주는 주식이나 뭐 ETF 같은 건데 여기 이제 BTT가 이게 뭐 트러스트라고 하셨지만 ETF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TT도 매달 배당을 주는 그런 이제 펀드인데 이거는 클로즈 엔드 펀드니까 이제 그 앞에 보셨던 뮤추얼 펀드처럼 초창기에 뭐 2,500불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25불 주고 들어가면 이 펀드에 바로 가입이 되는 거죠. 요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요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면은 이제 제가 주말에 그 영상 만든 것 중에 그 버크셔 해스웨이에 관계돼서 이제 뭐 제 넷피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차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사 하나 제가 얘기했었죠. 거기에 워렌 버핏보다 더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스웨이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그 펀드를 운영하신 그 홀맷 H 키드 3세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분이 그런 버펫보다 더 우수한 그 수익률을 내고 S&P 500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면 이제 지금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해서 제가 그 기사와 이걸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이제 따로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그래서 이제 스트래터지가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목표가 있죠. 저는 이제 개인 투자용으로도 쓸 수 있게 스트래티지 안에다가 투자 목표까지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전을 저걸 뭐 이기자 이렇게 하면은 저걸 이기는 게 목표고 어떻게 이기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작전을 써서 이기겠다 이게 스트래티지니까 뭐 목표랑 스트래티지 저는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는 같이 있는 것이 우리 자체의 포트폴리오 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를 항상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스트래티지를 항상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이 펀드 스트럭처를 짜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을 잘못 사용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분처럼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항상 순서대로 1번을 하고 2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그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인트린식 밸류와 주가의 현재 밸류를 봐서 이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 스탁이면 이제 모아서 투자하겠다. 그리고 규모가 그 보셨던 그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라지 캡으로 하겠다. 사이즈 딱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좀 더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로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투자 목표를 정하고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자금 규모, 그래서 이 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그런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올려야 될 그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다.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계산법은 이제 그 구글에 적금 계산기를 치시면 여러 가지 적금 계산기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단위로 안 하고 복리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연복리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는 적금 같은 경우는 월복리나 월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월복리로 저는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전기자동차 구입이 목표죠. 목표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목표 금액이 5만 불짜리 그 전기자동차를 사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버는 돈에서 그럼 얼마를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쓸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봤을 때 매월 나는 100불을 여기다 이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 내가 전기자동차 살 거냐? 5년 뒤에 사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그러면 이제 조건 계산기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수익률을 이제 한번 그래서 보니까 69%연 69%가 되어야지 요 이제 5만 불이 5년 뒤에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똑같죠. 앞에 이제 투자 목표하고 전기 자동차 5만 불짜리 사겠다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한 5년 잡았는데 그 다음에 S&P 500이 지난 한 30년 동안 한 1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 나도 연 10% 정도의 수익을 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5만 불을 만들려고 하면은 매달 640불을 투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금 계산기에서 그런 걸 계산해서 나름대로 투자 스트래티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하는 계좌가 있으면 뭐 저는 피델리티 쓰는데 피델리티 안에서 이 투자 목적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뭐 자동차, 집, 뭐 아니면 은퇴 이런 식으로 학자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이들 학자금 이런 식으로 목표에 따라서 계좌를 오픈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스트래티지의 목표에 따라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이 생기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펀드 스트럭처를 이제 짜는데 여기 이제 이 스트래티지 안에 좀 더 포함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매월 이런 식으로 포함되긴 하는데 어쨌든 좀 개인들이 할 때는 좀 되어 있죠.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펀드 스트래티지 오면은 이 클로즈 엔드 펀드를 할 거냐 아니면 오픈 엔드 펀드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폐쇄형, 개방형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려면 2,500불 그죠? 2,500불 내면은 이제 시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BAT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장되어 있는 주식 그냥 그 주식처럼 이 펀드를 주식처럼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오픈엔드 펀드가 이제 뮤추얼 펀드 하실 때 많이 익숙하니까 이거 먼저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뮤추얼 펀드가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폼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기존에 펀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펀드에 이제 신규 투자자, 그래서 고객이죠. 고객이 와서 이제 이 돈을 내면은 이 돈이 이제 이 펀드로 가고 이 펀드의 돈으로 주식을 사는 그런 형태가 이제 오픈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펀드의 규모가 요 2,500불만큼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오픈엔드고 클로즈엔드 펀드는 이제 우리 주식할 때 IPO라고 하지 않습니까? Initial Public Offering. 이때 이제 내가 뭐 이 펀드에서 주식 100개만 팔겠다. 그리고 이제 뭐 주당 1불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이 펀드가 100불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이 펀드에 내가 뭐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로즈 엔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주주 중에서 뭐 이제 1불짜리 주식이겠죠. 처음에는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뭐 한 2분쯤 되니까 이 갖고 있는 사람이 팔겠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에 가입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거래를 통해서 이 펀드를 펀드에 가입하게 되는 형태를 클로즈 엔드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의 이제 그 주식 그 펀드 스트럭처를 개인의 이제 자기 계좌로 와서 한번 이제 보시면은 내 계좌에 뭐 총 100불이 있습니다. 근데 총 100불을 가지고 전부 다 주식을 다 투자한 겁니다. 그랬는데 새로운 종목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이 100불 안에서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어떻게 가입하나의 문제고
이제 클로즈 엔드와 오픈 엔드에서 이제 운용하는 그 펀드 매니저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펀드 매니저죠. 자기 계좌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 이제 이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클로즈 엔드 펀드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만약에 종목을 사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잘 나가지 않는 주식을 팔고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잘 나가는 주식을 다시 사는 걸로 해서 비중 조정을 통해서 그 펀드에서 이제 새 종목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클로즈 엔드 펀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들이 1년에 뭐 얼마만 투자하겠어 라고 하면은 그 돈을 딱 넣고 그 돈에서 더 추가를 안 넣고 그 돈만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클로즈 엔드 펀드를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고요. 반대로 오픈 엔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 100%치가 있고 그 100%치를 전부 다 이제 주식에 투자했는데 마침 좋은 종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집에 이제 이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이 주식 투자 계좌로 돈을 송금해가지고 현금을 늘리는 거죠. 그 현금으로 새로운 종목을 산다. 요거는 이제 오픈엔드 방식으로 계좌를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뮤추얼 펀드나 아니면 이제 이런 펀드를 운영하는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 오픈엔드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돈을 버는 경우는 클로즈 엔드 펀드가 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엔드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여기 이제 밑에 설명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오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보면 차트에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중인데, 이렇게 오르는 중에 그러면 이제 이 펀드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신규 참여자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때 들어가려 그러면은 신규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비싸서 이거 들어갈 수가 없겠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픈엔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새로 들어와야지만 이 추가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들어와야지 또 신규로 더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데, 그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지금 들어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캐시가 마른다는 얘기죠. 이 펀드, 오픈 펀드에서는 마른다고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이 베어 마켓, 주가가 떨어지는 때는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때 이 오픈 마켓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가 떨어지는데 이 펀드에서 내가 돈을 다시 이거 빼야겠어. 2,500불 넣은 거 빼야겠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이제 오픈 엔드 펀드에 있는 펀드 매니저는 지금 이제 손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팔면 손해십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겠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픈엔드 펀드에 있는 매니저는 원치 않지만 팔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클로즈 엔드 펀드에서는 일단 처음에 이제 이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도 누가 이제 다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일을 커스터머들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커스터머 관계없이 총 이 돈에서만 펀드 매니저가 그냥 독립적으로 펀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버프라이스가 됐을 때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오르는 때니까 내려가는 애를 팔아서 이걸 더 사야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파운딩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가지고 내려갈 때도 지금 이게 곧 오를 거니까 이제 커스터머들이 뭐 자기네들끼리 주식을 사고 파는 거지 펀드 내에서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도 이걸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갈아탈 것인지를 펀드 매니저들이 독립적으로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클로즈 엔드 운영을 하는 쪽이 이런 운영 면에서 또 커스터머들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인 저기 보면 독립적인 인베스터들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인 그 처음에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그죠? 여기서도 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 뭐 정해야겠죠. 그래서 앞에 보셨던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가치주만 사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 자기 스테이지만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죠. 크로즈 앤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지할 이런 뮤추얼 펀드 내용 볼 때 턴오버 레이시라는 게 있습니다. 턴오버 레이시 이건 제가 이제 11%는 그 홀렘 H 키드 3세라는 분이 이제 그 자산 운영하실 때 11%의 턴오버 레이스 쓴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예로 든 그쪽을 보시면은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19%라고 되어 있죠. 여기 19% 턴오버 레이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턴오버 레이시 뭔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 턴오버 레이스는 1년치 보시면은 예, 그 1년치 이에 이제 그 펀드의 그 이제 평균 그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넷 에셋이라 그러죠. 그 1년 어떤 특정한 기간을 봤을 때 그러면 평균적으로 월 평균 뭐죠? 에셋이 있지 않습니까? 총 그 펀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이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팔거나 하는 금액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턴오버 레이시라고 하는데 만약 예로서 25%의 턴오버 레이시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턴오버가 4분의 1이니까 4번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가 다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년에 25%를 하는 거니까 4년이 지나면 포트폴리오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주식을 하나 사게 되면 4년 정도는 보유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보인 것처럼 11%인데 10%라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10%의 턴오버 레이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100%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10분의 1이죠. 그러면은 이제 10년은 하나 주식을 사면은 이 10년은 보통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턴오버 레이시 1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턴오버 레이시를 봄으로 해서 얼마나 장기 투자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예로 든 것 같은 경우는 거의 20%지 않습니까? 그럼 한 5년 정도 홀딩할 하는 그런 뮤추얼 펀드고 이렇게 된 거는 오픈엔드 방식을 쓰고 있다. 구조는 그죠?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지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펀드 하실 때 펀드도 자기 포트폴리오 하실 때 이 사람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주식을 막 사서 모으죠. 소식을 듣고 사서 모았다가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런데 그 현금은 펀드에 없다 그러면은 계좌에 없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그 은행 계좌나 아니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다시 또 돈을 넣어가지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오픈 엔드 펀드가 되고 그 집에 있는 캐시 같은 거 자꾸 쓰게 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험성이 증가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베팅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중을 못하니까 주식 숫자가 많아지는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했던 목표는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스트래티지가 첫 번째고 펀드 스트럭처가 두 번째라는 거고 이것이 반대로 되면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는 제가 쉽게 짧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